관심이 더 많아요?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데일리를 준대 하루에 10,000원씩 50,000원씩 나오는데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루에 20,000원씩 30,000원씩 나와서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줄 만한 이게 플랫폼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이 없었으면 비트코인도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7년 에이프릴 4월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금융으로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이걸 제가 제시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미 이걸 가지고 태어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당시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뭐 다단계네, 사기네, 맞네, 틀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비트코인 안에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얘를 채굴을 해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팔아먹거나 누구한테 쉽게 투자하거나 던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금보다 뛰어난 금이에요. 이 기가 막힌 금을 막 팔아먹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금을 막 누가 투자하라고 해서 막 빼가지고 막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부자 못 돼요. 왜요? 본질적인 게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다 부자 됐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다 팔아먹었고 다 중간에 딴 데다 투자했다가 다 날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모으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큼 커질 건지, 얼마큼 강력한지 이걸 본질적으로 모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 또 팔아먹어요. 중간에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거기에다가 이거 싹 팔아가지고 거기다 투자해. 그러면 그래? 그럼 또 싹 팔아가지고 거기다 또 투자해. 왜요? 비트코인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될 거냐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우리가 앞으로 사기를 당할 거냐 안 당할 거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사기 당하면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멘탈이 붕괴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내 꿈, 내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힘을 잃잖아요. 그럼 늙어요. 두 번째, 병들어요. 세 번째,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냥 가자. 이래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만큼 꿈과 비전이나 희망은 진짜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약 10여 년 전부터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뭐 했냐면 핀테크에 관련된 비즈니스. 핀테크가 바로 비트코인의 시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핀테크가 발전해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가 된 거고 이 디지털 화폐가 완성되면서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올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금융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금융은 어때요?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어.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더 벌었던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벌기는커녕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부자 되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자 되겠다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딱 제 10년 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때 제가 이야기했던 인터뷰했던 이게 배경은 비트코인은 쓰레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1억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억은 한 단계죠.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금융 중에서도 이전의 전통적인 금융보다는 미래의 금융을 알면 부자들 많이 나오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그 핵심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
미국이라네요. 일본의 노부치오 큐라는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거다.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 별로 없고요. 그 책을 읽었어도 무시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요 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왔을 때 여러분이 대단하다라고 안 해요. 야, 이거 뭐야? 밀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착각을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왔을 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밀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때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모아놓고 여태까지 버텼다. 그럼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비트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건 추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점핑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점핑하긴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점핑하냐? 그렇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럼 뭐가 점핑할 거냐?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진짜와 가짜.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내용, 이 회사들은 다 사기꾼 회사였어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대충 봐도 한 몇백 개는 되겠죠? 그런데요, 지난 10년간 몇 개가 생겼냐면요, 9,5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사기꾼 업체가. 그런데 그 사기꾼 업체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이거 여기보다 더 좋아요. 삐까번쩍한 강의장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야, 이거만 하면 난 부자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 생명력이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는 뭐예요? 진짜냐? 가짜냐? 페이크는 가짜, 팩트는 진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아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강의나 듣고 아무 데나 돈을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명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회사들은요, 제가 몇 군데 회사는 다 가봤어요. 휴스템 코리아라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코플레이, 마이닝시티, 아도, 오메가 프로, 와폰, 워너비그룹, 그리고 K3은, 그리고 맥심 트레이더, V글로벌, 엠페이스, 원코인, 골든에셋, 랜벨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다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났죠. 그런데 저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들 나올 때부터 가짜다라고. 제가 가슴 아프네요. 랜벨 캐피탈이라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폰서 리더가 뭘 한대요. 제 파트너였어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뒤에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만수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이거 진짜야. 라고 뒤에서 저는 그걸 다 들었어요. 다 보고. 너무 그분이 제 욕을 한 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야, 이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 날리게 생겼구나. 그렇다고 제가 1대1로 쫓아다니면서 이거 아닙니다. 왜 아닙니다. 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는 1대1로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라고. 근데 그 리더가 잘못돼 있으면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다 날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때는 이미 늦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들이 다 사기꾼이었다라는 증거 자료가요, 처음에 회사를 분석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이 있다는 건 하나의 거짓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거짓말이 그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해보셨어요 혹시? 결혼을 해보면 알아요. 남편이 여보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상가집이 알고 봤더니 상가집 아니에요. 친구랑 술 마시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하나 했다. 그러면 그 거짓말 뒤에 한 개만 있었을까요? 여러 개의 거짓말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이게 사기꾼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아주 집중해서 이게 팩트냐 거짓이냐를 완벽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 말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여러분이 알 게 뭐예요? 전문가라고 하면 믿어야 되고 비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 영향 때문에 제가 아까 영상도 보여드린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만수라는 사람은 실제 10여 년 전부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몇 개 또 사기업체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요즘 잘 나가는 사기업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USD1 수합.AI라고 하는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얘들은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일가와 관련되고 블랙록 세계적인 회사와 연결돼 있고 스탠다드 차티스 은행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 80%입니다. 거짓이 10에서 20%예요. 그러면 야 뭐 진짜네 진실도 있네라고 느끼면 사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80% 9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 거짓말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뭐 교회를 다니시든 절을 다니시든 관계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다 거짓말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은 99.9% 확실하고 정확한 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에요? 0.1%가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1%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거의 다 맞네? 안 됩니다. 거의 다 맞으면 안 돼요.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번다 또 지금 가상화폐 영역에서 여기서 돈 번다 저기서 돈 번다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블랙록이나 스탠다드 차티스 은행과 프로젝트가 연결된 적이 없어요. 그 뒤에 보니까 트럼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일가가 연결됐다? 아 이거는 억지로 짜맞추면 조금 연결됐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본인 마음대로 흔들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와 어떤 금융적인 이슈가 두 개를 트럼프가 만약에 진짜 만들었어요. 얘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빚을 갚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미국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미국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국가의 적이에요. 어찌 보면. 미국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타 국들의 어떤 피해나 손해를 끼치는 게 미국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미국하고 압수하죠. 왜요?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하지만 뒤에서는 압수한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벌까? 이렇게 하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트럼프 정권이 영원히 갑니까? 좀 있으면 끝나요. 그럼 트럼프가 이걸 만들었어요. 정권이 끝났어요.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코인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트럼프가 만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만 보고 야 이거 트럼프가 만들 때 대박이다. 대박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지 단편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본질적인 걸 봐야 돼요. 본질적인 걸. 이게 왜 나왔나?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 한번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8년 전, 9년 전, 9년 전, 10년 전부터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올린 정보 자료가 나와요. 원래 여기에 한 60개 정도의 자료가 있었어요. 다 내렸어요. 왜요?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는 제가 강의한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다 채굴됐어요. 이제 90%가 넘게.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채굴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 사기일까요? 사기가 아닐까요? 사기예요. 사기예요. 지금 아직도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많아요. 다 사기입니다. 걔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끌어당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업체들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저는 약간의 팩트 체크가 됐겠죠. 그러면 아까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경제인에 나왔던 내용이라든지 유튜브 내용 봤더니 이만수라는 사람은 그저 그런 처음에 천득 이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직접 체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체크하면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접 제 이름 치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제인 잡지, 경제인지에 들어가서 2017년 4월 누가 표지 모델인가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돼요. 그죠? 찾아볼 수 있죠? 이게 팩트입니다. 사기냐 아니냐는 이걸 팩트 체크를 다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채 가지고 사기 쳤던 애들이 있어요. 홍채 가지고 이제 지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만 딱 들이대면 문도 열리고 눈 딱 들이대면 보안 업체가 해제되고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고 이런 걸 하겠다. 이게 세계 최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 한 10년 전에 사기쳤던 애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강의를 듣다가 특허번호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해놨다길래 제가 특허번호를 찾아봤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팩트 체크한 거예요. 그죠? 특허번호를 찾아봤더니 특허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제가 저기요 질문이요. 특허번호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울그락불락 귀까지 빨개지고 한 2주 후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거기 오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죄송하지만 70대, 60대예요.
그분이 특허청에 들어 특허번호 확인하고 이거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말만 믿고 그렇구나, 오케이, 대단하구나,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늘 팩트 체크.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그것만 하면요 모든 게임은 끝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시간적인 자유예요.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돈 쓰고 싶으면 쓰고, 집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왜 태어났어요? 일하려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고,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막혀요? 사기꾼들에 의해서 막히고요.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막힙니다. 이 국가적인 시스템 누가 만들었어요? 이 국가를 제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의 힘으로 점점 가져가고 있어요?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인들, 파워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해먹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밑에도 열심히 일하고 돈 몇 푼 벌고 신나가지고 먹고 사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고 사랑 주고 행복하게 살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돈을 단순히 뭐 한 20억 벌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 뒤집어 보자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왜 비트코인 강의를 했을까요? 인생을 뒤집어 보자고 강의한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을 모으긴 뭐하고 샀긴 샀는데 채굴은 했는데 다 팔아먹었어요. 이건 제 강의를 제일 잘 들은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비트코인 시대는 끝났어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채굴로, 비트코인을 모아서 뭘 해보는 시대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요. 여러분 비트코인 10개만 살려고 해도 10억이 넘게 필요해요. 이미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죄송합니다. 저는 빼고요. 저는 서민이 아니에요. 저는 많아요. 먹고 살만한 게. 저를 빼고 죄송합니다. 서민분들에게는 이제 부자가 될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요. 두 번째 기회가 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게 뭐 변화입니다. 기회도 계속 변해요.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변화 속에서 선택이고, 이 선택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기회를 얻었다가도 그 기회가 뭔지 몰라서 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을 모았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비트코인을 채굴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 안 할래 했는데 친구가 하도 권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채굴기를 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채굴된 거를 그냥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입니다. 결국 부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보를 내 거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방법론까지 알아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 쉽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자 되기 쉬워요. 뭐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내 거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어느 정도 부자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 몇십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도 가능해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 때 있다는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변화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완전히 우리가 기회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부자 된다고 그랬죠? 금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금융은 이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단어 속에도 금융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요? 금융의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됐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누가 부자 됐죠? 이전 금융은 있는 자들만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해요? 웹3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웹3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열린 거 아니고요. 아직 멀었어요.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 웹 2.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이것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비가 온대요. 그럼 여러분 내일 뭘 준비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비를 안 맞아요. 하지만 내일 비 온대요. 근데 일기예보를 안 봐요. 아무 얘기도 귀 꽉 막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밖에 나가면서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겁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냐?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보를 내 거로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금융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한번 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금융은 이랬어요. 물물교환, 금융의 한 일부였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그래서 나온 게 엽전이에요. 엽전 무거워요, 가벼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좀 해보자. 그래서 종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이도 많이 모이면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20억을 이만한 가방에다가 5만 원짜리 넣잖아요. 못 들어요, 무거워서. 무거워요. 그래서 나온 게 카드예요. 카드 편리하죠. 2천억이 들어있어도 딸랑 카드 한 장이면 우리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카드까지 온 거. 이게 뭐냐면 금융의 레볼루션입니다. 점점 이동한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 카드 시스템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뭐라고 불러요? 날아다니는 금이다 라고 불러요. 왜냐면 금은 왜 금이 금이냐면요. 금은 누구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매장량이 제한돼 있어요. 금이 무한대로 올라온다면 땅속에서 그럼 금은 금이 아닌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금은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금으로 만드는 것도 과정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금이 금인 거예요. 그죠? 자, 이 금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얘도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날아다니는 금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웃기시네. 뭐 비트코인이 날아다니는 금이야. 그냥 사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이게 팩트냐, 페이크냐를 알아보는 사람과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지팔자 지가 볶는 거예요. 알아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럼 비트코인이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진 않아요. 얘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단지 명성이 있고 비트코인의 가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각 국가들, 중앙은행들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보다 거래소 얘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가치로서 존재하는데 이게 진짜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의 가치만 있는 겁니다. 돈은 아니에요. 쓰기가 어려워요. 얘 들고 다니면서 못 쓰잖아. 그죠? 그럼 얘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한계점을 깨버려야 돼요. 왜요? 이 한계점을 깨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 자, 그럼 핀테크라는 녀석이 나왔고, 이 핀테크가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을 만드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또 뭘 만들어야 돼? 왜 만들어요? 이 한계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집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신발이 나온 거예요. 공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 전에 삼성에서 날아다니는 신발 만든 거 아세요? 물 위를 걷는 신발을 삼성에서 개발했죠? 왜 그래요? 기존에 있는 우리 신발로는 물 위를 못 걸어요. 하지만 삼성에서 개발한 신발은 물 위를 걸어. 이게 한계 때문에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한계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금융의 변화가 와야 돼요. 얘는 금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얘 한계 때문에. 금융의 변화.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금융의 변화 속에서 얘만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가 돼야 한대요? 돼요. 이제는 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좋냐 나쁘냐 중요하지 않아요. 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바로 1단계가 네오뱅크라고 하는 은행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은행 시스템은 과거로 얘들도 다 은행 시스템이에요. 은행 시스템은 계속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네오뱅크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다 아시죠? 이게 네오뱅크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모든 금융 업무를 보겠다. 이게 바로 네오뱅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얘들은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라인에 땅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금융입니다. 금융의 변화예요, 은행의. 자, 그러면 네오뱅크의 한계점이 없다면 좋겠는데 네오뱅크도 한계점이 있어서 이걸 뛰어넘는 뭔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럼 네오뱅크의 한계점 뭘까요?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를 미국에서, 중국에서, 호주에서 써요? 안 써요. 일본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네오뱅크를 자기들이 써요. 그죠?
이건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건 미래의 금융이 될 수가 없어요. 미래의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지구가 같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네트워킹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미래의 금융의 핵심이에요. 옛날에 만약에 한 200년 전에 전 세계를 하나로 지구촌으로 본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비웃었겠죠. 뭔 지구촌이야. 우리나라도 엄청 넓은데 우리나라 안 넓잖아요. 지구 보니까 똑같아. 지구의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얘는 이제 굉장히 빠른 교통 시스템으로 지구촌을 만들었어요. 자, 지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뭐가 지구가 하나가 돼야 될까요? 금융이에요. 금융이 하나가 돼요. 실질적인 이게 만들어져야 뭐가 올까요? 메타버스가 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아시잖아요? 공부 다 해보셨죠? 금융이 만들어져야 메타버스가 와요. 메타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더 뛰어난 지구, 요걸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상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Second Earth라고 부른다. 두 번째 지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렇죠.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이 모습보다 더 진짜 같은 현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야 여기가 지금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냐 헷갈려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메타버스가 구현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메타버스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전 세계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통일이 돼야 될까요? 금융이 통일이 돼요. 금융이 통일되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위파이 네오뱅크를 오늘 설명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오뱅크의 핵심은요. 네오뱅크의 단점은요. 국가의 장벽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그 제재 시스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얘들은 거기에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나라 제재에 그대로 제재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국가에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전 세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전 세계인들이.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파이 네오뱅크입니다. 이 위파이를 빼버릴게요. 그리고 네오뱅크에서 여기는 네오뱅크 N으로 시작된 여기는 D로 시작돼요. 이건 세계 최초의 개념이에요. 이 D는 뭐냐면 Decentralized 해서 탈중앙이에요. 자 그럼 탈중앙인데 뱅크예요. 은행입니다. 탈중앙이 뭐죠? 중앙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해서 전 세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뱅크. 이거예요. 탈중앙 은행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위파이가 붙었어요. 회사 이름이 위파이예요. 여러분들 은행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있는 것처럼 은행은 은행인데 다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네오뱅크 탈중앙은행인데 그 은행의 이름이 위파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세계 최초의 탈중앙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디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어디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포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지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어떤 그 이 디지털 영역에서 최고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그 채널 이런 데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야 위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네오뱅크라고 하는 탈중앙은행을 만들었어. 이 회사는 이런 이 시스템은 이런 거야. 와 대박이다. 이런 지금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돈이 엄청 쏠리겠구나 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먼저 준비해야 돼.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전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 뭐죠?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회사가 진짜인지 아니면 얘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 없는지 이거 체크를 깐깐하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 하면 뭘 해요? 재테크를 생각을 하겠죠? 아파트를 잘 사놓으면 뭐 2배, 3배 아파트 샀는데 3배로 올랐어요. 그럼 재테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100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재테크처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알아요. 비트코인이 1억을 투자했는데 10년 전에 지금 얼마가 됐냐면 7,400원. 이건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몇천억이 됐다라는 거죠. 1억 가지고 몇천억을 만들 거냐? 1억 가지고
1.9억이나 뭐 6억 만들 거냐 이런 차이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재테크했냐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40이 안 되신 분들은요 땡 잡은 겁니다. 몇 년 뒤에 그분들은요 정말 부자, 젊은 부자들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며느리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성공?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도둑질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우리와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대적 배경이 나와 맞는다는 뜻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새로운 게 왔을 때 됐어 너나 해 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될 리가 없어요. 나 관심 없어 너나 해. 부자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누가 부자 돼요?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나와 맞다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하고 싶다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돈은 곧 생명이라는 뜻 혹시 아세요? 네.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돈이 없으면 훔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돈은 곧 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이 나와 맞다라면 여러분들은 일단 오픈 마인드로 그걸 한번 알아볼 만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나랑 같이 좀 들어볼래? 됐어 너나 이러면 그 사람 제껴버리세요. 그 사람은 얘기해도 계속 나만 힘들어요. 나는 좋다고 하고 그 사람은 안 좋다고 하고 평생 싸워야 돼요. 정치권이랑 똑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해답도 안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 누구를 찾아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부자가 될 만한 요소,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기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래밭에 있어요. 해수욕장에 갔어요. 누가 금덩어리를 많이 흘리고 다녔어요. 뭘 찾아야 돼요? 모래를 찾아야 돼요? 금을 찾아야 돼요? 당연하죠. 금을 찾아야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모래처럼. 그 안에는 금도 있고 모래도 있어요. 금을 찾아야 돼요. 금이 누구예요? 긍정적인 사람. 자 그럼 시대적 배경이 우리와 지금 너무 잘 맞아요. 뭐예요? 비트코인 시대를 넘어서 이제 금융시대가 왔는데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금융시대가. 이걸 내 거로 만들면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플랫폼이에요. 이놈이 아주 항상 문제예요. 도둑놈들도 지들도 플랫폼이에요. 나쁜 놈들, 쓰레기들도 지들도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 플랫폼이다. 우리 대단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 얘기면 안 돼요. 누구 얘기여야 돼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플랫폼을 잘 만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9,000개가 넘는 사기꾼 업체가 생겼어요. 9,000개가 넘는. 그 중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짜처럼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은 믿지 마세요. 뭘 보고 믿어야 돼요? 팩트 체크가 됐을 때 그때 믿어야 돼요. 플랫폼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왜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플랫폼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빵꾸난 풍선은요 불어도 커질 수가 없어요. 점점 빠져요. 얘 가짜를. 세 번째 시대적 배경이 나한테 맞고요. 진짜 내가 부자가 될 만한 플랫폼을 만났다면 나는 살짝 노력만 하면 돼요. 살짝 노력. 그 살짝 노력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이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난 부자 되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아니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 절대 부자 못 돼요.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난 해볼 거야. 부자가 될까지 일을 악물고 해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되지. 부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 절대 부자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 욕심이에요. 이게 없다면 키우셔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해져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없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와요. 추운 겨울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따뜻한 겨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과 열정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끈기예요.
열정만 가득한데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퍼질러 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자가 되겠다는 열정을 여러분 내세우고요. 제가 부자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요. 100번은 울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부자 되고 싶어서 100번 울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열차 안에서도 막 남몰래 울었고요. 운전하면서도. 왜요? 부자는 되고 싶은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냐. 나보다 못 내는 사람들도 많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될까. 그래서 1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힘들어서. 근데 결국 그러면서 제가 모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과 꾸준함, 끈기가 필요해요. 일을 안 하고 부자 되겠다는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왔어요. 두 번째, 이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많고 아무리 내가 끈기가 있어도요 가짜 플랫폼 안에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고. 내가 아무리 입 힘이 좋고 막 아구 힘이 좋아서 풍선을 막 죄다 불어내켜도 빵꾸난 풍선은요 이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진짜 플랫폼인가. 자 그럼 최근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약 10여 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보안 감사 업체라는 겁니다. 이 솔리드 프루프라는 게 보안 감사 업체예요. 인터넷상에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건실하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팩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신 알아봐주는 회사. 그게 바로 보안 감사 업체예요. 여기서 누구를 알아봤냐면 위파이를 알아봤어요. 위파이라는 회사를 알아보니까 위파이 회사 94.85 점수 상당히 높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excellent라고 써있어요. very very excellent입니다. 사실은 저 점수면 위파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아봤더니 좋아요. 그럼 다른 회사들 어떨까요? 보통 60점대가 제일 많아요. 50점, 60점대. 조금 괜찮은 회사들이 8, 90점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점수별로 봤을 때 위파이라는 회사는 여기만 봤을 때 괜찮죠? 괜찮아요. 여러분이 솔리드 프루프에 들어가서 알아봤을 때 제가 알아본 거랑 똑같다. 그럼 이건 팩트예요. 근데 솔리드 프루프에 여러분이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다면 이거는 팩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알고 있다면 이건 팩트가 아닌 거예요. 팩트의 어원이 뭐라고 했죠? 팩트의 어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게 팩트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 그죠? 이게 사실이죠? 그런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안 감사 업체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위파이는 괜찮더라라는 겁니다. 현재 위파이 점수는 약 한 80점대 후반으로 나오고 9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1차적으로 패스예요. 통과예요. 엑셀런트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엔트로러너나 포브스나 코인텔레그래피나 이 세계적인 채널에서 위파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파이 introduced the world first 네오뱅크는 딱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오뱅크예요. 탈중앙은행 시대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어디서 알렸다고요? 아까 코인텔레그래피는 세계적인 채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브스지. 포브스지도 아시겠지만 경제지죠. 여기에도 위파이, 네오뱅크 디파이 영역의 한 영역 어쩌고저쩌고 쭉 소개하면서 위파이, 네오뱅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인텔레그래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채널에서도 보시죠. 여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코인텔레그래피에 들어가서 봤더니 저만 볼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웹사이트 주소 타고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똑같다. 이게 팩트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현실이에요. 나스닥이 어떤 데예요? 주식, 증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보고 있는 게 나스닥이에요. 이 나스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파이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나스닥.com이에요. 사이트 맞아요. 그러니까 나스닥.com 들어가서 이게 나온 뉴스입니다. 네오뱅크 뭐래요?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 에볼루션 혁명이래요. 근데 그게 뭐래요? 뱅킹 은행 시스템이래요. 이 나스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위파이 회사 너무 좋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인트로듀스 소개하는데 뭐가 핵심이냐면 네오뱅크 탈중앙 시대가 열렸다 활짝 요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위파이라고 써놨을까요?
세계 최초의 탈중앙은행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계 유일의 탈중앙은행이에요. 지금 위파이 말고 탈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탈중앙은행 시대가 왔는데 그 은행을 만든 회사를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초창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차은우 아세요? 네. 차은우 아시죠? 엄청 잘생기네. 배우. 아시죠? 차은우가 아기 때부터 키워가지고 결혼한 여자가 있다고 보세요. 그 여자는 대박 난 거죠. 차은우가 뭐 얼굴만 잘생겼어요? 돈도 있죠. 성격 좋죠. 그런 애들을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키워가지고 내 남자를 만든다. 그럼 그 여자는 땡 잡은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위파이 네오뱅크가요. 지금 차은우 같은 존재인데 아직 애기예요. 우리는 얘를 알아봤어요. 얘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못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꼭 묶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파이 네오뱅크를 우리 거를 묶어놓고 내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건 쉬워요. 부자 되는 것도 쉬워요. 자, 이렇게 나스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채널에서도 위파이 네오뱅크를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솔라나가 됐든 뭐가 됐든 부자 된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 가치 있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일 때 내 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가치가 있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어떻게 부자 됐냐면 채굴기를 구매했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쌓일 때 사놨든가 이 몇 가지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기다린 사람이 부자가 된 거죠. 똑같습니다. 이 제2 금융, 아까 말씀 위파이 네오뱅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금융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했죠. 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핵심이 될까요? 이겁니다. 그 핵심이 되는 코인이 바로 위토큰이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탈중앙은행은 뭐라고 했죠? 모든 전 세계인들이 쓸 수 있는 금융이라고 했죠. 이 전 세계인들이 쓸 수 있는 금융을 위파이라고 하는 네오뱅크가 생겼어요. 위파이 네오뱅크가 뭐라고 했죠? 탈중앙은행. 탈중앙은행의 목적이 뭐예요? 전 세계인들이 하나로 쓸 수 있는 금융을 만드는 게 탈중앙은행이에요. 그런데 위파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 세계인들이 접근하겠죠. 네. 왜요? 최초로 만들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에 맞아요. 그리고 시스템도 거의 완벽하게 이미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어디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가 독보적인 존재로 앞으로 치고 나가겠죠. 네. 그겁니다. 뭐처럼요? 마치 테더처럼. 테더가 처음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도 테더가 제일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데는 가스비가 트론 테더 같은 가스비가 없어요. 그래도 원조 테더가 더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다는 이유는요. 누가 먼저 만들어서 누가 먼저 인프라를 구축했고 누가 먼저 네트워킹을 형성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위파이 네오뱅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에서 사용될 돈을 토큰을 코인을 우리가 모아놓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걸 모아놓을 거예요. 어떻게 모아놓아야 돼요? 채굴기만 구매하면 돼요.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도 채굴기만 있었으면 계속 모아져서 내 지갑으로 들어왔어요. 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ITO, 초기 기술 제공이라고 하는 이 채굴 시스템, 요거를 내 거로 만들어 놓으면 비트코인을 모았듯이 얘도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하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이걸 듣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귀가 막 두꺼워가지고 귀가 두꺼운 건 때로는 좋아요. 사기꾼을 만났을 때는. 그런데 진짜를 만났는데 귀가 두꺼워졌다. 이거는 그 사람은 부자 될 기회를 지가 지금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ITO 구매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을 모을 겁니다. 위토큰을 모을 거예요. 지금 초창기 하신 분들과 지금 하시는 분들, 곧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모으는 양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오너에 대한 체크를 해볼 겁니다. 저에 대한 체크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오너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또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오너가 도둑놈이면 항상 회사가 도둑놈 회사로 변해요. 정상적인 회사인데 오너가 도둑놈이에요. 그럼 그 도둑놈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해서 빼먹고 도망갈까? 요 생각할 거예요, 도둑놈들은. 근데 오너가 정상적이고 아주 마인드가 좋은 오너들은요, 도둑놈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도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오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9천 개가 넘는 회사들의 대표가 오너가 대부분 어땠냐면요, 거의 다 도둑놈들이었어요. 두 번째, 아무 생각 없는 바지 사장이었어요. 바지 사장 앞세우고 뒤에서 야 너는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 그 대신 오너들을 누구로 세웠어요? 외국인으로 세웠어요? 한국인으로 세웠어요? 대부분 오너를 외국인으로 세웠어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좀 바뀌었지만 요즘은 뭐 K-팝, K-컬처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뀌었어요. 어느 나라 가면요, 한국에서 온 거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미국인이고 좀 핸섬하고 영어 잘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앞에서 막 얘기하면 믿음이 가요한가요? 왜요? 우리가 영어 못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 말을 할 뿐이에요. 잘난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 그지 영어 엄청 잘해요. 미국 그지 잘났어요? 못났으니까 그지가 된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가 와서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누가 와서 뭐 외국말 한다고 저 사람 너무 똑똑해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끈질기게 한국말 하세요. 야 너 한국말 알아? 몰라? 인신 이러면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그만큼 이제 뛰어난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리더가 누군가 체크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과거에 무너졌던 모든 회사 리더들이 다 거의 사기꾼 반,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던 곳 반이에요. 실제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리더였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위파이엘은 리더가 제가 존경했던 사람이 리더입니다. 제가 존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리브 콜린스. 제가 2014년에 비트코인을 한참 채굴하고 강의하고 다닐 때 이 사람이 테더를 만들었어요. 리브 콜린스, 이 사람이 7월 달에 나왔어요, 테더가.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제 비트코인 공부를 조금 깊이 하신 분들은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테더를 만들면서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디지털 화폐 대통령이었어요, 한때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파이를 만들었어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 기가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 전 세계 최초예요. 그럼 기존에 생겼던 애들과 뭔가 확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기존에 생겼던 애들은 도둑놈이라니까요. FBI, 미국의 여러분 FBI 채널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요, 일반인들이 자기 인증한 다음에 찾아보면 도둑놈들 리스트가 나와요. 찾아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제 일부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둑놈인가 안 도둑놈인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뭐 인권 보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 찾아보게 돼 있죠. 미국은 가능해요. 자기 인증한 다음에. 그래서 사기를 좀 덜 당해요. 우리나라는 뭐 사기꾼이 맞박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볼 때도 없잖아요. 이 리브 콜린스는요, 테더를 만들고 전 세계 금융을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파이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순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일본 놈들하고 못 싸워요. 거북선도 있어야 되고 수군도 있어야 되고 이 공격 체계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전략 전술도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리더가 얼마 전에는 또 누가 우리 멤버로 또 들어왔죠? 세계적인 비자에서 또 멤버가 또 들어왔죠, 우리 멤버로. 왜? 경영진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필요한 요소에 사람이 전문인이 없으면요, 또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요, 리더, 경영진, 운영진이요, 많아야 5명이었다는 거예요. 많아야. 적으면요, 한 2~3명이 뭐 한대요.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이 30명이 넘었어요. 운영진이 30명이 넘었다는 건, 그것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걸 진짜 제대로 만들려고 각오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리브 콜린스라는 대단한 인물이 다 이걸 한 거겠죠.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지금 이거 만들 거야. 나랑 같이 이거 해. 하니까 리브 콜린스라는 명성을 보고라도 다 오겠죠. 웬만한 사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누가 왔냐면 바이낸스에서 리투아니아 전 이사 최고 경영자였던 아그네린게가 위파이로 왔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왔죠.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좀 얼굴이 커요. 어쨌든 일리지 마세요. 저는 얼굴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 친구 얼굴이 좀 커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두 번째 로만이라고 하는 YG 제품 디렉터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위파이에 이 증거 자료들 다 있어요. 여러분 링크드인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현재 포지션이 다 나와요. 링크드인 거짓말 못해요. 자 그리고 벨린, UI 쭉 보면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 운영진들, 경영진들은요 각 영역,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브 콜린스의 어떤 주도하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지날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가 나올까?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수십 년간, 지금 10여 년이 넘는 거의 20년은 좀 안 돼요. 10여 년 동안 이 영역에 있었어요. 디지털 영역에. 핀테크 시절부터. 그런데요.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놀라운 겁니다. 그냥 올 수 없어요. 누군가 추천을 해서 누군가 초청을 해야 내가 이 자리에 와요. 비트코인을 아무리 갖고 있고 싶어도 누가 나한테 비트코인 안 가르쳐주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초청도 안 하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똑같아요. 아무리 이게 좋은 정보라고 해도 여러분을 초청을 누가 안 해주면 이 얘기 못 듣겠죠? 네. 그럼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 콜린스에 대해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AI 다 사용하죠? AI에 들어서 물어보세요. 리브 콜린스가 누구냐고. 그럼 이렇게 나와요. 리브 콜린스는 테더의 공동 창업자고 스테이블 코인인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리브 콜린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렇고 리브 콜린스 관련 뉴스는 이렇게 다 나옵니다.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 사기꾼 회사 들어가서 그 대표 이름 쳐보세요. 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동명이인만 나옵니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런 이름은 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팩트예요? 페이크예요? 네. 팩트예요. AI가 거짓말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AI는. 잘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AI가 아직은 완벽치는 않아요. 왜냐면 각 회사마다 AI 그 프로그래밍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리틀이냐 아니면 일반 AI냐 또 요즘 광고 나오는 AI들 있죠?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핵심은 다 똑같아요. 자, 리브 콜린스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livecollins.com.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부호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백오피스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New technology, new waters. The trillion object opportunity is here. And these corporate giants, Amazon, 지금 이 목소리가 리브 콜린스 they're 목소리예요. all jumping in. They announced a focus on Web3 wallets, smart 웹3 월드, 웹3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Media Technologies is the world's most trusted enterprise Web3 company, and our team works with the biggest brands on the planet to bring you the biggest value to your wallet. This is the trillion. 자,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NBC나 폭스TV나 이런 크립토 이런 관련된 채널들, 미국의 그 유럽 쪽에 이런 채널을 게스트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굉장히 지적인 그런 사람의 세계적인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Technologies, and I also believe that you were co-founders of Tether. 여기서 뭐라고 했죠 방금? Co-founder of the Tether 그랬죠. 테더의 최고 경영자, 공동 창업자라고 해서 리브 콜린스를 초청해서 인터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채널이 어디냐면 CNBC예요. 여러분 CNBC 채널 세계적으로 다 보잖아요. 이런 곳에서 리브 콜린스가 나왔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리브 콜린스가 있네 없네 진짜네 가짜네 뭐 이를 얘기할 때가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작년에 블록체인 쇼 전 세계적인 행사죠. 두바이에서 열린 여기에서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리브 콜린스가 대표가 강의하는 연설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But if you do find someone that's not a VC that just wants to be invited,
that's been erratic in this business for a long time. So that's Treasury. 자, 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는데 이걸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뭐죠? 중앙화 시스템에서 돈이 있는 자들만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미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이런 가문들도 왜 자기들 걸 고집해요? 이게 깨져버리면 자기들끼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거를 이걸 안 깨려고 그래요. 그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부자들끼리만 서로. 혹시 우리나라 최상층 부자들은 지들끼리 결혼을 시키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사실이에요. 농담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융권의 금융 시스템의 관행, 잘못된 것들을 깰 거예요. 그걸 누가 깬대요? 리브 콜린스가 깬대요. 근데 그 리브 콜린스가 어떻게 깰 거냐면 위파의 크립토보다 네오뱅크를 넘어선 네오뱅크를 가지고 전 세계 금융권을 하나 통합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위파이 네오뱅크라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없고 그지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든 와이프가 나를 선택해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내 남편이랑 와이프한테 평생 잘하고 싶죠? 네. 그거예요. 위파이 네오뱅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고 팩트도 별로 부족해요. 그런데 위파이를 선택해서 위파이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건 뭐예요? 이 전 세계 금융에 약 12억 명이 계좌번호가 없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12억 명이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없어요?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처져 있는 국가, 뒤처져 있는 국가들은요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사람들은 계좌번호가 없고 돈을 외국 가서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서 나한테 보내면 와이프가 얼마를 받냐면 65에서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는 다 수수료를 빼가요.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걔들은 항상 피해자예요. 뭐 때문에요? 국가 때문에. 그래서 위파이 네오뱅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위파이 금융을 이용하면 손해를 안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리브 콜린스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사람 참 좋아요.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이 사람 만나러 갈 겁니다. 두바이로. 만나러 가면 제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추파추스 캔디 하나 갖다 드려요. 심심할 때 빨아먹으라고. 자, 이렇게 리브 콜린스는요 전 세계 금융권뿐만 아니라 초기에 위파이가 별거 아니라고 보여질 때 우리를 믿고 접근해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에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자, 그러면 실제 아그네링게가 위파이에 와 있냐? 다행히도 디지털 투데이 뉴스에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링게는 데더가 쩌쩌쩌쩌 하면서 쭉 아그네링게가 디지털 투데이와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그네링게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뒤에 볼까요? 예전에는 아그네링게가 바이낸스에 있었지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고, 위파이 성장 책임자인 아그네링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뭐가 크다고요? 얼굴이 크다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아그네링게 만나면 사이즈 한번 재보세요. 읽으면 안 돼요. 저 욕먹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아그네링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은행과 연결해서 우리나라 신한은행 그 해외 송금 시스템을 구축했던 메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고 제품 책임자 YG 제품 디렉터 루만로도 위파이로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다 위파이로 와 있다. 그 중에서 30여 명이 넘는데 칼레드 슐레이만이라고는 아부다비 은행장도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장 아니에요. 과거에 은행장이었고 은행을 3개 정도 만들었던 아주 그 아부다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위파이로 와 있다.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금융의 강자입니다. 위파이는 뭐예요? 세계적인 전통적인 금융과 미래의 금융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것도 문제없이 트랜스퍼가 가능하게 서로 릴레이션십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금융. 이게 지금 위파이 네오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도 알아야 돼요. 미래의 금융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통합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트비아 전 법무부 장관도 와 있어요. 야, 왜 법적인 문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리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와 있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인데 전 세계 최초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위파이에 합류해 있다. 그럼 위파이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경 간 결제. 국경을 넘어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실제 금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카드를 많이 받고 있죠? 이 카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가 위파이에서 나온 카드인데요. 이건 크레딧 카드예요. 체크 카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테더를 집어넣든 비트코인을 집어넣든 이더리움을 집어넣든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다른 코인들은 이 업앤다운이 많죠. 그렇지만 테더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별로 없어요. 여기다 테더를 넣어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쓸 수가 있어요. 1년에 얼마까지요? 5억까지 쓸 수 있어요. 10억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 장 더 발급받으면 돼요. 계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백화점에 가서도 결제가 돼요. 가방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죠? 국경 간 결제가 이미 다 돼요. 그리고 비스탁 은행 계좌입니다. 비스탁은 뭐죠?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놓는 테더는 내 거예요. 내 은행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결제했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카드를 쓰면 은행에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잖아요. 당신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빨리 채워놓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게 내 계좌예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져서 내 계좌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카드를 쓰면 은행에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서 돈이 나와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비스탁 은행 계좌. 그리고 은행 이체도 가능하고요. 캐시백도 가능하고요. 대출도 지금 대출 상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카드. 그럼 대출은 뭘 담보로 해야 돼요? 우리의 위파이 내에서의 영향력. 이게 담보물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위파이 내에서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레벨별로 있잖아요. 이 레벨에서 10레벨까지 갔다. 그럼 위파에서 당신은 10레벨까지 갔으면 월 얼마 정도는 벌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5억 대출 가능. 이런 식으로 레벨별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뭘로요? 테더로. 그럼 여러분 테더 현금에서 얼마든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수 있어요. 자, 암호화폐 입출금 이제 여러분 입출금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자, 그리고 가상화폐인데 애플페이, 구글페이 연결돼 있어야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 만약에 애플페이, 구글페이가 아무나 막 연동시켜줄까요? 안 시켜줘요 아무나. 객관적인 팩트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은행 금융 시스템에서 돼 있다는 얘기죠. 수익 전략도 있습니다. 요 놈도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부자 될 수 있는 수익 전략도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ITO 구매. ITO가 뭐라고 했죠? 채굴기라고 쉽게. 채굴기를 구매하면 여러분이 구매하는 순간부터 띡똑땡 하고 위파이가 들어가요. 띡똑땡 하면 또 들어가요. 띡똑땡 1초에 한 번씩 여러분의 지갑에 위토큰이 쌓입니다. 그 쌓이는 걸 우리는 모으기만 하면 되고요. 얘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주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마일리지도 줍니다. 저건 무료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도 돈이고요. 에너지 가치도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채굴기 하나 가지고 몇 개를 받을 수 있어요? 위파이와 에너지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모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파밍 기능도 있어요. 에너지도. 그래서 에너지가 1000개 있다. 그럼 1000개 가지고 1200개를 만들 수 있고요. 1200개 가지고 1400개를 만들 수 있고 점점 에너지를 파밍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이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얼마 후면 W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이 될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 세계 금융을 하나로 통일하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요. USDT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WUSD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누가 쓸까요? 우리가 쓰겠죠. 그리고 금융에 뒤처진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그동안 피해 엄청 봤는데 이 카드 한 장 발급받았더니 이걸 가지고 쓰고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 그리고 돈도 찾을 수 있고 크립토, 디지털 화폐도 넣었다가 찾고 바꾸고 다 가능하더라. 그런데 수수료도 싸더라. 그럼 전 세계인들이 이 카드 쓸까요? 다른 크립토 카드 쓸까요? 이 카드 쓰려고 하겠죠. 근데 이 카드를 쓰려면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되면 일반인들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 카드 쓸 때 유리하다.
그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고 싶겠죠? 그겁니다. 그럼 에너지를 또 사야 돼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위토큰도 사야 돼요. 그럼 위토큰 가격 올라가죠? 에너지 가격 올라가죠? 우리끼리는 대다를 전송하는데 또 무료예요. 돈이 안 들어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은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리걸 프로퍼티는요, 법적인 소유권을 뜻하는 건데, 그러면 라이센스, 어떤 리걸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안전하고 완벽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태클을 걸어. 야, 니네 법적인 라이센스 없잖아. 안 돼, 문 닫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적인 라이센스, 캐나다의 MSB 찾아봤더니 실제 MSB 라이센스 그 번호 등록번호까지 있어요. 캐나다의 MSB 라이센스, 체코의 라이센스, UAE 아랍의 라이센스, 그리고 홍콩의 홀딩 회사 이런 걸 통해서 금융 라이센스 취득, 그다음에 각국에 맞는 금융 시스템에 맞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이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게, 문제 없게 이렇게 뭘 혹시 라이센스 등록번호 원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약 한 몇 달 됐죠? 2달 반 됐나요? 파이어블록스랑 우리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어요. 파이어블록스. 파이어블록스는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보험회사예요. 미국 최고의 디지털 보험회사예요. 디지털은 뭐죠? 디지털 화폐 관련된 디지털 영역에 관련된 회사들, 얘들을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얘들이 파이어블록스가. 근데 파이어블록스가 뉴욕에 있는데 엄청 커요. 얘들은 뭐로 유명하냐면요, 스캠성, 사기성, 문제성 있는 회사들은 절대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근데 위파이가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위파이 문제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냐면 2,500만 달러. 거의 한 500억이 좀 안 돼. 400억 좀 넘죠? 400억 정도의 보험을 들었어요. 우리 유저, 인프라가 점점 구축되면 이건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위파이는 모든 것들을 이미 대다수의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다 돼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카드도요, 다 돼 있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코인을 모아야 되는데 코인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코인은 몇 개죠? 10억 개예요. 비트코인은요? 2,100만 개. 개수는 5배 정도가 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 예, 안 세봐서 잘 모르지만 80억이래요. 80억을 세려면 태어나서 세서 죽을 때까지 세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갰어요. 근데 위토큰은 소수점 18자리까지 쪼갰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인들이 다 쓰고 다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10억 개예요. 하나, 두 개로 따졌을 때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00001 위파이가 5만 원.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 모아놓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이미 모아놓은 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 10억 개의 토큰이니까 우리는 몇 개를 모아놔요? 최대한 10,000개 정도는 모아놓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10,000개. 그런데 이 10억 개의 코인이 몇 년 동안 채굴되냐면요, 겨우 8년 동안밖에 채굴이 안 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스템이 만약에 사기고 문제성이 있는 애라면요, 아마 비트코인처럼 100년 넘게 채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8년이면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은행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채굴기를 우리가 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돈을 엄청 벌어놨는데 돈 또 벌겠다고 새벽부터 쿠팡 배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8년 동안만 채굴을 하면 이미 은행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기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있어요? 우리에게 7년 동안밖에 없어요. 7년. 근데 7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2, 3년이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기틀은 다 마련돼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여러분 한 20년을 미친 듯이 하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도전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20년이요? 하다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20년이 아니에요. 1, 2년만 여러분이 집중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배경은 다 만들어집니다. 할만한 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도 그랬어요. 채굴 시스템에서 한 2, 3년만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거죠. 세월이 빨라졌고 부자 되는 방법도 빨라졌다는 거예요. 8년 동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8년이 지나도 우리는 돈을 계속 받아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2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옵니다. 띵동 하면 1초당 8개가 채굴돼요. 지금은 1초당 8개가 채굴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년에 한 번씩 반감기 와서 앞으로 내년 9월이 되면 초당 몇 개가 채굴돼요? 4개밖에 안 돼요. 지금은 초당 8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초당 2개로 바뀌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초당 달랑 하나. 중요한 건요. 초당 달랑 하나 나올 때도 사람들이 무슨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야, 괜찮다. 괜찮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당 8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몰라요.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초당 8개가 채굴되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요즘 뭐라고 했냐면 너무 줄었어요. 채굴량이. 속상해 죽겠어요. 등신이에요. 이 줄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하루에 한 개만 모아도 대박이에요. 왜요? 여러분 비트코인 제가 예전에 채굴할 때 한 달에 100개에서 150개를 채굴했어요. 그때는 100개 채굴하는 거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개도 채굴 안 돼요. 옛날에 채굴했던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면 0.002개 정도 채굴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와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요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채굴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위토큰을 모으세요. 팔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야 3,000원 올라갔다 한번 팔아보자. 안 돼요. 파시면 안 돼요. 모아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초당 8개 아주 귀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모아놓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준 게 있어요. 요거는 머지않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내가 누군가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ITO를 구매했어요. 근데 그분이 연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채굴했어요. 그럼 1000개의 3%가 내 거예요. 1000개의 3%는 몇 개예요? 30개. 그런데 내가 한 명을 추천한 게 아니라 3명을 추천했어요. 그럼 30개 몇 개예요? 90개 정도가 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그 추천한 사람은 5%를 준대요. 근데 3명씩만 기본적으로 추천해도 몇 명이에요? 9명. 9명이 5%씩 나한테 올려주면 5, 45 토탈. 이 정도가 또 내 거로 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분이 ITO를 구매해서 채굴이 돌아가면 그 중에 3%, 5%는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까지는요 8%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3대까지 갔을 경우는요 3%, 5%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누구한테 이게 소개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소개는 안 해도 돼요. 내 채굴기 가지고 나만 채굴하고 끝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위파이 토큰을 한 개라도 더 채굴하려고 한 개라도 모으려면 하면 돼요.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많은 도둑 사기꾼들이 항상 도둑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장 될 겁니다. 2달 후에 바이낸스에 상장될 겁니다. 어디에 상장될 겁니다. 상장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위파이는 이미 비트마트 빙엑스라고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져 있어요. 세계적인 거래소예요. 확인해 볼게요. 진짜인가? 빙엑스 전 세계 12위예요. 비트마트 전 세계 16위예요. 가장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성장한 우리나라 빗썸 19위예요. 그러면 얘들이 빗썸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하면 메이저 거래소라고 해요. 메이저 거래소. 빙엑스 비트마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바이낸스가 하도 유명하니까. 하지만 얘들도 메이저 거래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비트마트에 위파이 상장되어 있죠? 빙엑스에 위파이 상장되어 있네요. 이건 저만 알아요. 여러분이 비트마트 빙엑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저만이 진짜다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사기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도 찾고 저도 찾는 건 이건 사기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최초로 PCI DSS 라이센스를 받은 데가 있어요. 토스뱅크예요. 요즘 토스뱅크 업계에 이미 많이 들어간 이유가 이거예요. 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은 이 라이센스 못 받아요. PCI DSS. 이걸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탈중앙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은행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 블록체인과 연결하고 있고, 그죠? 탈중앙 은행과 연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기존의 현재 전통적인 은행들도요. 이거랑 연결이 안 되고 연동이 안 되면 이제 기존의 은행들은 점점 폭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연동을 해고 뭐 국민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다 블록체인과 연동 안 하는 은행은 없어요. 그죠?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PCI가 뭐냐면요. PCI DSS는 이전에 보안 표준 보안이에요. 보안 표준인데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인데요. 이건 전 세계 보안 표준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발급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라이센스 발급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는 거죠. 이 PCI DSS는 가장 핵심적이고 요것 중에 하나요. 사기 및 사이버 범죄 활동,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와 연동돼 있어요? 우리 위파이도 연동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크레딧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PCI DSS 라이센스와 연동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크레딧 카드는 죽었다 깼다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체크 카드만 나옵니다. 그래서 도둑놈 사기꾼들은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도둑놈 사기꾼들은 여기 계시면 이해해 주세요. 자, 도둑놈 사기꾼들은 이 위파이 네오뱅크 같은 이 체크 카드가 아닌 크레딧 카드를 못 해요. 옛날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해요. 라이센스가 연동이 안 되면. 그럼 위파이는 연동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좋아하세요? 지금 오늘 8시에 축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인데 못 보고 있어요. 이 강의 때문에. 자,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위렉스, 바이비트 이런 애들 손흥민 축구할 때 보면 간판 옆에 쭉 서 있어요. 얘들 카드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3%, 2%, 1%, 위파이는 1.5%. 누가 제일 싸요? 그래서 위파이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은 이것처럼 1.5% 금방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시스템, 기존에 깔렸던 그런 채널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1.5%로 할 수 있는데 1.5%로 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파이를 처음부터 1.5%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파이가 얘들 다 이겨버립니다. 위파이 네오뱅크는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 카드를 집어넣어서 탑재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아마 스마트폰 탑재가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사용료도 싸요. 더 웰 유지비도 거의 뭐 없다시피 3테더 정도 싸고 얘는 조금 더 얘보다 비싸요. 근데 얘는 뭐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얘는 스마트폰 안에다 집어넣고 결제하시면 돼요. NFC 활성화시켜서 결제하시면 다 결제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까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온다고 했어요? 네오뱅크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와요. 위파이는요, 이 회사는 반드시 2개 중에 하나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메타버스를 만들든 우리가 알아서, 아니면 전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 회사를 섭외해서 링크를 걸든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그럼 그 메타버스 회사도 대박 터지는 거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를 진짜 만든다면 이건 더 좋은 거고 우리한테. 그런데 메타버스가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메타버스 회사를 링크를 걸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금융이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그 메타버스는 우리 금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그 안에서 전 세계인들이 위토큰을 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아놓은 위토큰이 몇 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큼 큰 부자가 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지금 보시는 게 그 얘기예요. 게임인데요. 위파이가 이미 게임을 만든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만한 게임을 하나 이미 만들었죠. In the Winx universe. 자, 요 게임 얘기 나중에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는 건 위파이 카드를 전 세계에서 쓰는 내용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자, 요 카드를 스마트폰에다 탑재해서 쓰고 있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비자 카드가 연동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도 결제를 했죠. 자, 이 대한민국에서 편의점 여기 추파춥, 제가 아까 왜 그 리브콜리스 추파춥 준다고 했냐, 그것 때문에. 한국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죠. 추파춥스를 샀어, 아니 다른 걸 샀는데 여기 뭐라고 뜨냐면 신용카드라고 뜹니다. 외국에서 쓰면 크레딧 카드라고 써요. 여러분 체크카드 가지고 써보세요. 체크카드라고 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신용카드라는 게 맞죠? 이것도 뭐 한 거예요? 팩트 체크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위파이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여러분만 모집하고 돈만 받아먹고 낼름낼름 받아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기꾼들은 늘 다음에 된다, 다음에 된다, 다음에 된다 그러고 있어요. 위파이는요, 늘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제공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물론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도 몇 개 있어요. 하지만 돼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자, 이제 기가 막힌 위파이에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데 이 에너지도 마일리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1.5%, 에너지가 없으면 3%. 그럼 전 세계에서 이 위파이 카드를 쓸 때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요, 에너지 없으면 1%, 에너지가 있으면 0%예요. 거래 수수료가. 그 다음에 우리 계정 간에 이동하는 거는 다 0%예요. 0%예요.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출금도 가능해요. 어디서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출금도 가능해요. 그리고 연간 5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은행이 언제 태어났어요? 올해 5월 5일 날 정식으로 출범한 거예요. 오래된 회사가 아직 올해 출범하긴 하지만 준비 과정을 보면 수년간 준비를 해서 올해 5월 5일 날 출범을 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은행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이미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위파이는요, 우리 같은 개인들하고도 물론 거래를 하지만 또 어디랑 거래하냐면 B2B, 기업들과도 거래합니다. 왜요? 위파이는 은행이잖아요. 그럼 기업들과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위파이는 금융 시스템이지만 또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도 연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랑 달라요? 사기꾼 업체랑 달라요. 사기꾼 업체는 B2B가 안 돼요. B2P만 돼요. 기업과 개인들만 돼요. 근데 B2B가 된다는 건 이게 사기꾼 업체랑은 완전히 다른 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B2B, B2P, P2B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뭘 만들었어요? 이미 AT&D, ATM 다른 은행은 AT&D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앞으로 5분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자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ITU 구매만 하면 돼요. 끝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귀찮고 싫다, 나 혼자 그냥 벌어먹고 살랬다,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ITU 구매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있어요. ITU 구매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위토큰 모아질 때까지. 그런데 ITU 구매하고 여러분에게 누구한테 자랑을 했다. 자랑을 했는데 와서 들었고 그분이 ITU를 구매한다. 그럼 바로 수입이 생겨요. 이게 우리 활동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총판권을 줍니다. 내가 ITU를 구매하는 순간 5% 총판권을 줘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1억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500만 원이 떨어져요. 왜요? 나 총판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판권의 권리는 점점 올라가요. 처음에는 5%였지만 노력해서 9%, 11%, 13%, 15%쭉 올라 20%, 25%, 최고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25%, 20%까지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게요. 그럼 아까는 5%였으니까 500만 원 받지만 20%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1억을 채굴기를 누군가가 구매를 했다. 나를 통해서. 그럼 얼마를 받아요? 2천만 원 내 거예요. 그럼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월 2천만 원은 그냥 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 활동비는 얼마든지 내가 벌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성이나 어디 현대로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취직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취직도 어렵겠지만 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는 월급이죠? 여기는 어때요? 노력하는 만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1억, 2억, 10억도 받을 수 있고요. 노력 안 하면 그냥 채굴해서 모아지는 것만 가지고 나중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런 보너스를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내 자격만큼 보너스를 받더라. 요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보너스가 또 있냐면 공유 보너스가 있어요. 4랭크까지 올라가면요. 공유 보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4랭크는 7만 5천 불밖에 안 돼요. 한국 돈으로 1억 1천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1천인데 아까 우리는 기본으로 몇 명을 초청해야 된다고요? 3명이 내 레그,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3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행에서는, 위파이 은행에서는 당신 정말 노력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3명이 7만 5천 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400만 원, 4,400만 원, 2,200만 원 정도만 하면 4랭크가 돼요. 4랭크 돼서 공유 보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서 등록했어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국가에서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등록했어요. 근데 그게 너한테 올라와요. 왜요? 공유 보너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유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고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유 보너스만 받아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빠른 사람은 이 4랭크 갔는데요. 일주일도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뭐 삼성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너스가 요겁니다. 랭크를 높여서 기존 은행으로 따지면 내가 지점장이 될 거냐, 점장이 될 거냐, 직원이 될 거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점점점 올려서 받는 전 세계 공유 보너스 여기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요건 놀라운 겁니다. 누구나 받는 보너스인데요. 위파이 ITO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주. 여러분이 ITO를 구매하는 순간 회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이런 주주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의 50%를 우리에게 푼대요. 여러분 50%면 어마어마합니다. 은행 수익은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조예요. 수십조. 큰 은행은요 수십조씩 벌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수십조, 우리가 물론 더 커져. 우리는 수백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게 보자고요. 10조밖에 못 벌었다 힘들어서 5조를 우리한테 푼다는 얘기예요. 5조를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1레벨부터 두두두두두 20레벨까지 풀어요. 그럼 내가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은행 수입의 더 큰 부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겠죠. 요게 세 번째 보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일하는 직장처럼 일하면요. 여러분 이거 10레벨도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대충 해요. 시간 날 때 찌끔하고 시간 날 때 찌끔하고 이걸 진짜 내 잡으로 생각하고 내 비즈니스 생각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나고 체크하고 그 사람 성향 분석하고 특성 써놓고 다음에 또 초청해서 ITO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가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면요. 이거 한 달에 1억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내 레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채굴이 끝났어요. 그래도 은행 수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계속 있겠죠? 계속 나옵니다. 이거 내 계정을 내 자녀한테 넘겨줬다. 내 자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받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비즈니스인지 여러분이 알고 나면 잠이 안 와야 돼요. 비트코인보다 더 대단합니다. 왜요? 비트코인은 몇 명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유리하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요. 이 인프라는요. 어마어마하게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10% 8억 명만 만약에 위파이 인프라가 되잖아요. 이건 놀라운 현실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아까 에너지도 돈이라고 했죠. 에너지도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파트너가 등록하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또 얻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보상 플랜은요, 보상 시스템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2개밖에. 나온 겁니다. 점점 좀 늘어나요. 앞으로 또 뭐가 나올 줄 몰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IT 구매했어요. 그런데 1년으로 해놓을래, 2년으로 해놓을래, 3년으로 해놓을래 이게 뭐냐면 락입니다. 락.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저 2년짜리로 하나 저기 예치해놓을게요. 이자 받으면서 이런 거 있죠. 돈 넣어놓으면 2년짜리 하는 것도 예를 들어 5년짜리 있다. 그럼 5년짜리가 이자가 많아요? 2년짜리가 이자가 많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파이를 채굴하는데 여러분 위파이 모아놓으라고 했죠. 쓰지 말라고 했죠. 5년은 그냥 확 묶어 놓으세요. 그냥 자물쇠 꽝. 그럼 5년 동안 나 위파이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찾을 수 있어요. 조금은. 하지만 내가 원래 채굴되는 부분은 못 찾게 해놨어요. 그럼 5년 뒤에 위파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미터분 가격이? 1,000만 원. 못해도 1,000만 원 넘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자 그러면 5년 동안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 에너지를 5배를 일시불로 줘요. 무료로. 안 좋아하시네요? 일시불로 줘요. 1년 동안 하면 에너지 하나 주고요. 2년 동안 잠깐하면 2개 주고요.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줘요. 그죠? 그럼 뭐가 제일 유리하겠어요? 얘가 제일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때로는 나 앞으로 한 1년 정도 살면 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1년으로 그냥 해놓고 뭐 장례비라도 좀 땡겨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10,000개만 모아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10,000개 지금은요 뭐 모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더 지나면 한 몇 개월 지나면 10,000개도 어려워요. 그때 이제 5,000개로 줄일 거예요. 5,000개만 모아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왜냐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10,000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10,000개 다 넘었어요. 그죠? 자, 그럼 10,000개가 됐는데 얘가 B&B랑 똑같은 가격이 됐어요. 약 한 15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00개면? 150억이에요. 150억. 예, 10,000개면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억이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 정도 그냥 먹고 살만 하잖아요.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150억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10,000개 정도는 모아놓자. 이거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굴기 가격이 150만 원짜리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채굴기 가격이 최소한 한 1,000만 원대 넘어가야 10,000개 정도 모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여기저기 추천하고 파트너 많이 만들어내면 10,000개는 여유 있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3년 안에 10,000개를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3년 안에 충분할 거예요. 자, 영상만 보고 얼마 전에 방콕에 있었던 행사예요. 자, 이 행사에서 ATM기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 ATM기 작동 모든 걸 다 시연을 했어요. 예쁘죠? 얘는 단순한 ATM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얘가. 전 세계에 이게 깔릴 건데요. 은행 지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크립토를 돈으로 바꾸고 돈을 크립토로 바꾸고 전송하고 보내고 받고 은행 업무를 얘가 다 볼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ATM기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었고 테스팅을 마쳤어요. 이게 뭐냐면 포스 단말기예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위파이에서 아까 B2B 기업과 기업 그리고 뭐 우리나라 따지면 법인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포스 단말기가 이미 나왔어요. 다 만들어졌고 얘를 결제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쓰면 또 유리하게 해줘요. 이점을 줘요. 그러면은 기업인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단말기를 쓸까요? 이걸 쓸까요? 요걸 쓰겠죠. 더 유리하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수수료 또 발생. 벤더사처럼 이런 수입금들이 다 은행 수입으로 잡혀요. 그 은행 수입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대요? 우리에게 준대요. 1레벨도 준답니다. 1레벨. 1레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ITO만 구매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는 사람들이 1레벨이에요. 근데 1레벨한테도 주겠대요. 왜 줘요? 1레벨도 주주니까. 하지만 큰 돈은 안 될 거예요. 1레벨은. 자, 요렇게 이미 위파에 모든 걸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부자가 될 만한 것들을 준비 다 해놨다. 그리고 놀랄만한 사실, 위파이가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위파이랑 전혀 관계없는 기네스북 직원이에요. 기네스북 직원이 나와서 위파이 기네스 수여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수여했냐면 전 세계 최고의 실시간 스트리밍 넘버 1.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위파이 이 행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아마도 베이브 콜린스나 아그네링게나 막심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기네스북이 두 가지 형태로 올라가요. 개인의 형태로, 기업의 형태로. 이거는 기업의 형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는 또 아주 까다로워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나 라이센스 문제나 아니면 스캠성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 싶을 때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기네스북이라는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기 때문에 아니 이런 비즈니스 영역 중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위파이는 그걸 해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최고의 디지털 은행으로 선정이 또 됐어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리저브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파이에서. 이걸 왜 만들었냐면 위파이가 뭐죠? 은행이에요. 은행은 이게 있으면 좋아요. 자산 운용사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은행과 자산 운용사가 함께 공존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MC 브리게이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리저브원으로 바꿨고 거기 현재 대표는 이분이에요. 하이메 레버튼. 요 옆에 누구죠? 리브 콜린스예요. 리브 콜린스 옆에 하이메 레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또 링크드인에 찾아봤어요. 링크드인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레버튼이 있는데 리저브원의 CEO로서 저는 기관급 솔루션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레버튼이 리저브원의 CEO가 맞다라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났습니다. 빨리 가서 저 축구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코인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요즘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코인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어디냐면 코인 마켓 캡이에요. 코인 마켓 캡, 얘 누가 인수했죠 요즘에? 바이낸스에서 인수했어요, 코인 마켓 캡을.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면 그 각 코인들의 특징이라든지 백서라든지 다 나와요. 거기에 가서 우리 위파이 토큰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상위 홀더의 지갑이 99.12%가 상위 10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코인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사기야. 위파이 사기야. 왜요? 10개의 지갑에 다 들어가 있대. 거의 다 이거 사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보, 멍충이, 띨띨이 똘판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코인은 뭐가 있어요?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원장. 원장이 뭐냐면 원래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원래 존재하는 곳이 있어야 누가 채굴 하면 이게 띵 하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장 주소예요. 원장. 원장에 다 들어있다고 사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얘기냐면 발행형 코인들. 발행형 코인들은요 100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100만 개가 한 지갑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문제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발행형이 아니고 채굴형이에요. 그죠? 채굴형은 원장에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원장이 그래서 엄청 많아요. 지금 왜요? 지금 원장이 쪼개지고 계속 쪼개져요. 블록체인 형태로. 그래서 원장이 엄청 많아요. 비트코인은. 하지만 위파이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원장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야 이거 문제 있어 사기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이 등신아 그건 원장이잖아.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얘가 원장을 하네? 깜짝 놀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금융의 이동이고요. 그 금융은 탈중앙 금융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위파이 네오뱅크의 탈중앙 금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죠? 그 후에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메타버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데 가서 뭐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탈중앙 금융에서 돈 벌고 부자 되고 가문을 바꾸고 집안을 바꾼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또 메타버스가 또 런칭이 돼요. 그럼 거기서 또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딴 데 가서 돈 되네 안 되네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진짜를 버리고 가짜한테 가는 게 제일 불쌍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재미없다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어. 진짜예요. 좋은 걸 버리고 거지 같은 걸 내 거라고 가진 거예요. 똑같아요. 위파이를 하다가 딴 데로 가는 사람은 이격이에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돼요. 그 누나 또 이혼했어요. 저한테 누나인데 이혼했어요. 그 좋은 남자 버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좋은 남자는 진짜 좋은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 위파이를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는 순간 여러분 사기당할 확률 99.99%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께 진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웬만하면. 앞으로는 여기 부족하면 딴 데 가가지고 더 크게 하면 되는 거니까 올 때 혼자 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와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설명하면 이거 잘못 설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와서 직접 들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끌고 와야 돼요. 안 온다고 하면 팔을 부러뜨려야 돼요. 모가지에다 줄을 매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게 복된 자리가 될 거예요. 끌려올 때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와서 이걸 내 거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져요.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거 아까 그랬죠. 우리가 왜 일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멋지게 살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만났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매주 오면서 그리고 초청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 사이드를 넓히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열정 불태우셔야 돼요. 계속.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떨어지면 왜요? 사람은 메모리가 뭐라고 했어요? 휘발성 메모리라고 했어요. 볼라타일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들었을 때 너무 좋아요.
이틀 지나면 거의 30% 40% 나가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은 뭐 그게 좋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들었던 거 괜찮아요. 또 들어요. 그리고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이 강의를. 그럼 또 들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들으세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어렵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들으셔야 돼요. 왜요? 내 열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주에 또 2시에, 낮 2시에. 다음 주는 화요일 날 낮 2시니까요.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 할 일 없이 핑핑 노는 사람들 초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해주신 임원들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리저브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마 11월, 12월 안에 아마 나스닥에 상장될 것 같은데 그 자산 운용사의 어쨌든 회장님이 뉴욕스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산 운용사 왜 필요? 금융이니까 좀 있으면 대출 상품 나온다 했잖아요. 네. 대출이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엄청난 자금 유입이 또 될 테고 그래서 아마 자산운용사를 먼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들어오신 거고 네, 엄청나죠? 그리고 그 카드 신청 다들 하셨을까요? 네. 안 하신 분 좀 계시죠? 네. 카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갖고 있고 결제되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오 진짜 되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단순하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보여지는 걸 딱 봤을 때 아 진짜 금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안 쓰시더라도 카드 동결 그냥 앱에서 해놓을 수 있잖아요. 네. 카드 우선 신청을 하시고 그걸 보유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지? 가상카드 발급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실물카드 신청할 수 있고 가상카드 발급 안 받으신 분은 가상카드 발급 받고 실물카드 신청하셔야 돼요. 그 수수료는 두 개 다 해도 10달러고 그러니까 가상카드 먼저 발급 받으셔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드랍 포인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에어드랍 그게 며칠 안 남았을 텐데 그 ITO랑 테드랑 에너지 에어드랍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확인하시고 파밍 기간이랑 파밍 그 양에 따라서 에어드랍 포인트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하시고